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즈브TV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탑5 50% 폭락 원인은 무엇인가, 젠슨 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양자 컴퓨팅은 20년 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에 관련주 급락,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주식의 가격이 50%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CES 2025 월가 전문가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025년도 뭐 퀀텀 컴퓨팅이 정말 실용화가 불가능한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1000큐비트 이상의 양자 컴퓨터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뭐 양자 보안 칩들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용화가 오래 걸린다라는 말은 이제 틀렸다. 분명히 앞으로 주식이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10,000큐비트 이상의 컴퓨터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100만 개 이상의 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부터는 10만 개 이상 큐비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50% 급락했을 때 추가적 매수를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CLSQ 같은 경우도 뭐 20% 정도 급락을 해서 시가총액이 5천억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조를 이제 진입을 하냐 마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이제 여유로운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리스크5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전용 칩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CLSQ가 이번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 양자 보안 관련해서 탑5 안에 이제 주식 추천에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만큼으로 이제 엠베리드 세큐리티 쪽에서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여전히 기업의 뭐 펀더멘탈 변화는 없다라는 것도 강조할 수 있겠고, 성장률 65.1% 정도, CPU, 램, 그리고 크립토 램과 퀀텀 하드웨어가 이제 통합된 리스크5 칩을 계속해서 잘 판매를 하게 될 것이다. 성장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반등을 해줄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등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오히려 또 더 많이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 위기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죠. 뭐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10조를 돌파한 이후에 뭐 내려올 생각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발표로 인해 40%나 이제 급락 조정을 받게 되었다. 30달러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소식은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큐비텍 인수가 완료되었다.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큐비트의 양자 네트워킹 기술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클러스터 굴적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비텍 인수에서 큐비텍의 전문가들이 아이온큐에 합류한 그런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광자 상호 연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칩에 이제 광자 상호 연결, 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2024년도 때도 64큐비트짜리 칩 출시가 이제 곧 이루어진다. 2025년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2025년도 때 또 금방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64큐비트짜리 칩이 언제 나오냐, 그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다라는 거.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칩이라는 거죠. 99.999%.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용화에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것에서는 AI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조에서 10조에서 AI 알고리즘, 머신러닝 이런 쪽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AI 머신러닝 그리고 광고 이런 적용에 양자 컴퓨터가
활용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당연히 아이온큐의 매출도 이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주식의 또 회복이 급작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어쨌든 6조까지 시가총액 굉장히 많이 조정이 받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 내려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제트 컴퓨팅인데요. 여기도 50%가 빠져가지고 거의 신고가, 혼자서 신고가 갱신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올라갔던 주식으로서 가장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의 고통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시가총액도 2조까지 아이온큐를 맹추격하다가 이게 힘이 쫙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도 실용화 문제를 이제 거의 해결해 가고 있었거든요. 실용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에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AI 기반 교정 성공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양자 컴퓨터의 성능 그리고 오류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탁월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도 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 CEO의 이 입이 문제라는 거죠.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엔비디아 DGX 퀀텀과 통합된 9큐비트의 QPU 교정 자동화를 발표된 상황 가운데서 각 협력사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는 거죠. 24큐비트 퀀텀 시스템이 있고 뭐 84큐비트 이제 시스템도 곧 출시가 되게 된다라는 건데, 그게 참 아쉽다. 하여튼 데이터 센터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서 퀀텀 데이터 센터, 양자 컴퓨터 전문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클러스터화 시켜서 양자 컴퓨터 데이터 뭐 회사, 데이터 센터 회사 이렇게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자체 팹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반도체 칩 설계와 수율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여기에 이제 주식의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를 이제 달성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조정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건강한 조정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또 여기에 대한 생각, 또 지금 한번 매수해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반등의 시나리오를 기대를 해본다. 마지막으로 D-Wave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40% 정도 이제 급락을 했다. 4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일단 여기도 시가총액이 이제 2조를 달성을 거의 이제 했었고 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 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또 CEO가 직접 나서서 우리 양자 컴퓨터는 실질적으로 여기 뭐 도코모랑 마스터카드랑 그다음에 또 로키드 마틴이랑 실제적으로 양자 컴퓨터 상용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우리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칩도 5000큐비트짜리의 칩이 나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매출이 일단 나오고 있었지만, 그 매출이 좀 작긴 하죠. 작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5000큐비트짜리 상용화 칩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나온 엔비디아 CEO의 주장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도 크게 조정받았지만 이 조정이 이제 큰 이유가 없었던 조정이기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여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퀀텀 컴퓨팅, 여기가 이제 1조까지 완전히 이거 완전 박살난 상황 가운데 있죠. 여기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마이너스 40%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 가운데 있다. 여기는 이제 큐비트만 따지면 뭐 11,000큐비트 이상의 칩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상용화라고 봐야죠. 11,000큐비트가 거의 상용화라고 봐야 되고 50W 미만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고, 그다음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아요. AI 전용 컴퓨터도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에 관련된 학습과 자율주행 자동차, FPGA 베이스드 뭐 그런 거 최적화 부분, 그다음 제약, 금융 분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상용화 됐다 그렇게 봐야 되고, 1800억 이상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150mm 와이퍼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25년도 본격적 매출이 창출되면은 이제 아이온큐랑 이제 비슷하게 대장주 같이 이렇게 직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시가총액도 뭐 10조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진 기업인데, 이제 40%를 이제 급락을 먹고 시작했다라는 건 좀 굉장히 뼈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50% 폭락이 젠슨 황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오히려 이제 더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뭐 매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하고 있고, 모으고 싶은 기업들의 주식도 많이 있죠. 더 많이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양자 컴퓨터 포트폴리오를 또 새롭게 조정을 하고 또 신규 매수를 이렇게 해주면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갈 수 있으면은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적 발표가 예측이 되어 있고,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또 발표를 하기 시작할 텐데,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면은 금방 또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양자 컴퓨터가 기술력이 없는 거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양자 컴퓨터는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